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그 6번째 갖는 소송, 민사소송 관련 세미나 6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이 긴 장황한 참 그 설명 불가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 소송이라는 그 큰 토픽을 갖고 6번째 세미나 방송으로 종료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송의 절차, 처음에 어떻게 소송이 파일돼서 전달되고 또 이제 그 디스커버리 과정과 또 거쳐서 재판까지 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소송에서 흔히 이제 들을 수 있는 또 들어본 그런 법적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그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그 Temporary Restraining Order라는 TRO하고 또 그리고 이제 리스펜던스하고 TRO 두 용어만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선 끝났는데, 오늘은 제가 이 receivership이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은 오래전에 얘기지만은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융자를 했고, 그리고 은행은 많은 서류를 이 비즈니스 오너로부터 사인 받아서 이 사업의 모든 담보권, 우리가 흔히 UCC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제 이런데 비즈니스 오너가 은행에 대한 페이먼트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는 소송을 이제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소송을 summons and complaint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소송의 진행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 이게 금방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건만, 이 은행은 소송과 플러스 추가 이제 그 서류를 파일했습니다. 그 서류 파일한 건 뭐냐면 이 소위 receivership,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은행이 비즈니스 오너를 대신해서 이 리시버라는 중립적인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당한과 동시에 갑자기 비즈니스 오너는 싸울 겨를도 없이 모든 권한이, 이 비즈니스에 대한 권한이 법원 명령으로 인해 가지고 오너한테, 은행한테, 은행이 지정한 리시버한테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구자도 쓸 수 없어, 인벤토리도 쓸 수 없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 하는 그런 진짜 마른 하늘의 청천벽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하면서 엑스파르테 애플리케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24시간 노티스를 주고 그 다음날 법정에 가서 이 명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receivership을 grant 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이 비즈니스 오너의 입장에서 싸워야 될 법적 사항은 이러한 receivership이 부당하다라는 싸움이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많은 서류를 사인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나의 권리를 은행에다 그냥 줘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행에서 얼마나 수월하게 이 receivership 요청을 하는 데에 대해서
판결 명령을 favor하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업하시는 분이나 소송이 임박했었을 때는 일이 벌어질 때까지 소장을 내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의 법적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미리 변호사를 리테인 하셔서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적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receivership이라는 이 얘기를 갖고 전화를 해서 문의하시는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그냥 황당한 그런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receivership이라는 게 그러한 파워풀한 그런 툴이 소송을 하는 사람한테는 될 수 있다는 거. 엑스파르테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굉장히 다급한 상황, 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 법원에다가 emergency 청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엑스파르테는 상대방한테 노티스를 24시간 전에 전화로든 이메일로든 내가 내일 8시 반에 어느 법정 무슨 디파트먼트에서 이러한 걸 갖고 엑스파르테 신청을 하겠다라고 구두로 통보를 해줘도 되는 게 엑스파르테 노티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그 receivership을 설명드렸었을 때 그 summons and complaint하고 소장하고 한꺼번에 같이 다 이러한 모션과 그리고 그 엑스파르테 노티스를 줌으로써 오늘 소송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러한 그 receivership 같은 결정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모션도 모션이니까 청원서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코트 같은 경우에는 21일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청원을 법원에다 할 거다. 그래서 법원은 21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상대로 하여서 나의 청원에 반하는, oppose하는 그 opposition을 file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흔히 notice mo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24시간 전화 연락 그냥 구두로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법정 가겠노라 하는 거를 엑스파르테 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스파르테에서는 그만큼 긴급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이 존재해야지만이 이제 내리는 거고 대개 이제 많이 은행 경우에 같은 좀 전에 이제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 이 비즈니스의 자산을 담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그걸 자꾸 빼돌린다, 없앤다, 하루 지나갈수록 손해가 얼마가 된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제 그 긴급함과 이제 긴박함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파르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히 감정으로 시작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있고 의뢰인의 변호사가 있고 죄송합니다. 소송을 한 사람이 있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있고 소송을 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고 당한 사람의 변호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변호사의 롤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케이스가 P가 D를 소송을 했던 D가 P에 대한 맞소송을 했던 그 이 케이스 넘버가 1, 2, 3, 4, 5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법원에서 이 케이스가 P가 지금 본인 자격으로 이 케이스에 법원에 지금 나타난 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대동을 해서 나타난 건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모든 소송에서 본인이 직접 자기 자신을 represent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러한 경우에를 우리가
proper 또는 pro se.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감정이 격해져서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한 사람 이름 밑에 proper pro se라고 돼 있다고 하면은 이 소송한 사람은 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소송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결정을 다 내릴 수 있습니다. 합의도 할 수 있고 소를 취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P든 D든 변호사가 있어서 그 변호사가 이 케이스를 담당하는 걸로 법원에서 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법원은 변호사들 간에 합의가 있는 서류가 아니면은 그거는 유효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P하고 D가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소송에 대한 합의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P는 D한테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러려고 소송한 건 아닌데 내가 너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주마, 디스미스 해 주마 해서 D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양쪽에 다 변호사가 있었었고 변호사들끼리는 거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고 이 D의 변호사가 P의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취소해 주기로 한 게 아니면 합의로 하기로 한 게 사실이냐라는 얘기를 묻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를 우리가 투 트랙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법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나는 이거는 법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법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 한쪽의 얘기를 듣고 그냥 변호사의 얘기를 본인의 변호사 얘기를 무시한 채 그냥 다 해결됐으려니 하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는 일이 있었을 때 P가 됐든 D가 됐든 그러한 부주의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이제 그만큼 손해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케이스 소송에 의해서 물론 변호사는 아무 때고 내가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ubstitution of attorney라는 그 양식을 법원에다 제출해야지만이 법원이 그 시점으로 이제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케이스를 represent하는 proper구나, pro se구나 뭐 양쪽이 다든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든지 케이스를 갖다 represent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합의도 할 수 있고 취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당사자 간에 이제 나눈 대화들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고 또 그걸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케이스가 변호사들이 있어서 이제 그 represent하는 케이스면 꼭 변호사의 representation이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로 proper나 pro se는 individual, 개인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지 corporation이나 LLC 같은 법인은 proper나 pro se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꼭 어터니를 retain 하셔야 되신다는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dismissal에서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소를 취소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의 취소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 취소하는 그 dismissal form은 judicial form으로 미리 pre-printed 되어 있는 이제 폼이지만은 거기에 보면 박스가 있는데 내가 어느 박스를 체크하는 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dismissal without prejudice라는 얘기는 내가 이 소송, 가령 케이스 넘버 1, 2, 3, 4, 5 이 소송을 취소하지만은 다시 소송하기 내가 원한다 그러면은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dismissal without prejudice입니다. 반면에
dismissal with prejudice는 물론 소송을 한 사람이나 맞소송을 한 사람이 이제 자기의 소송을 취하게 하는 게 되겠지만 dismissal with prejudice라는 의미는 다시 이 소송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소송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게 dismissal with prejudice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변호사와 의뢰인들 간의 대화가 오가는 그 two-track conversation에서 이제 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끝까지 완전히 확실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dismissal with prejudice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 박스가 그냥 아무거나 체크해도 되는 그런 무의미한 박스가 아니라 굉장히 그 future의 장래에 중요한 consequence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작게 보이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도 여러분한테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송의 그 커다란 나무에는 그 law and mo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소장을 전해주고 전달하고 대응하고 response 하는 그 discovery하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청원이든 간에 가령 소송이 지금 잘못된 법원에 지금 소송이 돼 있다. 계약상에서는 분명히 오렌지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왜 LA 카운티에 소송을 했느냐. 이게 장소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그것도 역시 이 모든 청원서 이 소송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하고 기획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이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이드하고 디렉트해서 나가야 됩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 법 차이점을 얘기했었을 때 미국에서 일반 소송은 그 모든 소송 절차의 진행을 변호사가 해나가는 겁니다. 판사가 관여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law and motion이라는 게 굉장히 소송에서는 중요합니다. 단 그 law and motion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시간과 또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송이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하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소송이라는 토픽 오늘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소송 토픽 세미나를 이제 종료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송의 경제성입니다. 이 소송의 경제성은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이거 저기 마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면은 소송할 사람 하나도 없고 뭐 진짜 그 소송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 이 불필요하거나 때로는 무의미한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긴 세월 본인의 삶을 거기에 다 바치고 매여서 또 그 스트레스로 건강 악화까지 그런 경우를 참 봤었을 때는 진짜 너무나 소송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는 거는 그 경제성, 이 경제성이라는 게 참 그 자체도 애매한 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no spend. 근데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써야 된다. 아마 많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소송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송은 내가 save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소송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소송은 make에
이제 그 포커스를 둬야 되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pend 많은 시간과 돈에 대한 버젯이 사실 갖추어져 있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쓴다. 그리고 돈을 세이브하는 거는 안 쓴다. 세이브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합의 쪽에 많이 기운 사람들이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될 거고, 메이크 하기를 한다는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어가는 돈이 있더라도 끝에 결말 트라이얼 때 더 큰 액수를 내가 받을 기대와 그러한 그 전략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단정적으로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우리 개개인의 DNA가 다 틀리듯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그 소송 관련된 상황이 유사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도, 물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판례 중심의 이제 카먼 러에서는 더 중요하지, 미국 법에서는 더 중요하지만 말이에요. 그 각자의 그 상황과 그 팩트 패턴이 조금씩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각 케이스의 DNA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래서 소송을 이어가다 보면은 그 소송에 100시간, 200시간 소요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처음에 내가 이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 10시간이라는 시간이 나 이런 거를 다 그만두게 되면은 엄청난 세이브가 되는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또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버젯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는 싸워볼 만한 그런 분명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소송의 경제성, Economy of Litigation이라는 토픽을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이러한 거목이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그냥 작은 그 가지에 곱게 자라는 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나무를 키우기 위한 게 경제성입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수분을 흡수해야 되고, 그 많은 수분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드는 소송 경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홀쭉하고 많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나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뿌리는 이 씨가 이게 이런 나무의 씨인지 이런 나무의 씨인지 우리가 분석하는 개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러한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심은 씨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이러한 거름과 물이 들어가는 것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다고 그럴 것 같으면 거꾸로 이런 나무에 엄청난 물을 주는 거와 물을 안 주는 거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불합리한 상황을 갖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떠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어떤 다른 뭐를 요구하는 그런 인정tive 그 소송이 아니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더군다나 어떤 손해배상 차원의 이제 소송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항상 그래서 이 소송의 경제성, 이 소송의 경제성을 제대로 파악할수록 나한테 유리한 그 합의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여러분한테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송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소송 세미나 6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드리는 소송 시리즈의 목적은 소송이 되게 이런 거구나
한 그 맛만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이제 목적이었었고, 여러분의 그 어떤 소송 관련된 상황이 있으시다 할 것 같으면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셔서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충분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할 말이 너무 많은 소송 세미나 토픽이었었지만은 오늘 이 프로그램으로 소송 세미나 토픽은 종료를 하고 다음 방송 때부터 더 이제 재밌는 토픽으로 여러분 다시 다음 주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